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매수자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이냐, 매물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널렸다 하면서 제 영상에 안 좋은 얘기를 막 다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정말 매물이 없을까요? 정말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큰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세금을 동반을 합니다. 살 때도 취득세를 내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즉 재산세를 내죠. 그리고 팔 때는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수준의 세금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살 때를 생각을 해볼까요? 다주택자가 추가로 더 주택을 산다. 기존에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이제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원래 두 채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안 사고 있으니까 내가 한 채 더 살 거야 하면서 또 산다면 이제 12%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10억짜리 하나 사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로 8천만 원을, 그리고 3주택이 된다면 1억 2천 정도를 취득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는 취득세율이 강화됐어요.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의 경우도 8%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집을 늘리는 방법, 사는 것도 있지만 부모가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증여가 많아질 거다 하면서 막 떠들어댔었는데 이제 증여의 취득세율도 강화가 됐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을 증여하게 되면 12%의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올린 이유가 뭐죠? 더 주택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주택자나 법인들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더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배제하기로 했어요. 현 상황에서 다주택자나 법인이 더 주택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요. 팔지 못해서 안달이지 지금 더 사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습니다. 더 사지는 않지만 나 갖고 있겠다, 더 버티겠다,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주택을 갖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집을 갖고 있으면 다 내는 거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의 재산세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60%를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가 됐는데 작년보다 훨씬 금액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상향 로드맵이 나왔죠? 현재 시세의 70%가 안 되는데 이 현실화율을 올리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실거래가가 적정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원에서 공시가격을 산정을 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더 낮아요. 고가일수록 거래가 어렵고 실거래가의 왜곡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50억에 찍혔다고 해서 공시가격을 50억 다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화율이 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도곡렉스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10%나 더 폭등했다고 하죠. 이렇게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추진 중에 있어요. 고가 공동주택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산정이 되는데 고가 공동주택도 현실화율을 80%로 상향하겠다고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걸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했는데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8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현재 60%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 변동될 수 있어요. 재산세의 경우는 정책상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두드러진 변화라고 하면 신탁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신탁사가 냈었는데 이제 이걸 원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부담 때문에 신탁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신탁을 해도 이걸 이제 원래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니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재산세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거는 1주택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 정책의 주된 목적은 이거 말고 종부세에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때 한참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 6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돼요.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반발이 심했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나이 먹어서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무슨 또 세금을 내라는 말이냐고 막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공제도 해주고 또 한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9억까지 공제금액을 높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적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평균 납부액은 112만 원밖에 안 됐어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도입이 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큰 실효가 없었는데 이제는 집값도 엄청 올랐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도 더 높게 부과하면서 이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세금이 되었어요. 종부세의 과세 표준은 6억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공정시장가액을 90%를 적용을 합니다. 내년에는 95%, 후년에는 10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 채에 대한 보유 부담도 늘었지만 이제 두 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훨씬 증가가 돼요. 서울에 웬만한 집이 10억을 하니까 시가 10억짜리 두 채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 6억에서 12억 여기 세 번째 구간에 속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1%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 2.2%로 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과 최고 세율인 6%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공제 6억도 적용이 안 되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법인들이 지금 팔고 난리가 난 거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마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년에는 1억 가까이 내야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인상의 경우에는 타깃은 결국 다주택자입니다. 서울에 다주택이 52만 가구 있는데 다주택자 대부분이 이번 종부세 인상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되게 말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죠.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등 해가지고 주택 많이 빼놨었는데 이제 폐지가 되면 다 주택으로 세부담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반발이 심하겠죠? 20-30%만 투자해서 나중에 오르면 팔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갖고 있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됐어요. 보유하고 있으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팔려면 빨리 팔아야지 늦게 팔면 이제 그나마도 남는 걸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양도세가 강화가 되었죠? 양도세는 시세 차익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단타로 잠깐 갖고 있다가 팔아서 이득을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 예전에는 40%만 내면 됐는데 이제 미등기 전매와 같은 수준으로 70%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거래비용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요. 2년 미만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기본세율이었던 게 60%로 인상이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인상이 되는 거죠.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은 20%, 3주택은 30%나 붙어요. 이게 적용되기 전에 팔아야 오른 차익을 온전히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이런데도 버티고 나는 몇 년 동안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을까요? 특히나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사람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면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감면 못 받을까봐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중과세율도 인상되고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몇천만 원씩 내야 되고 나중에 팔 때도 20% 30% 더 뜯기는데 계속 가지고 갈까요?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이렇게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집값이 3억이 올라야 겨우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요. 1년에 1억씩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최근 3년간 역대 최고의 아파트 상승세를 보였죠?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세가 매년 반복돼야 그나마 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역대 최장의 상승기를 겪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똑같은 상승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말처럼 계속 가지고 갈까요? 매물이 정말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갈까요? 정부는 지금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 집값 감독 기구를 만든다고 또 발표를 했죠. 주가 조작도 처벌이 되는데 자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인 이 시장을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 설립까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끝까지 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집을 여러 채 갖는다는 것, 더 추가로 갖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갖고 있으면 자기 월급을 그대로 갖다 내도 모자랄 정도로 부담이 커집니다. 그리고 팔아서 차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제 그 차익도 내년 6월이 지나면 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다주택자들 그냥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계속 버틸까요? 매물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너 시장 가봤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주변에 다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팔려고 내놨습니다. 눈치 게임 아시죠? 숫자 하나씩 세면서 하는 게임이죠. 지금 누가 먼저 1번, 2번 외치는지 지금 기다리면서 서로 눈치 게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